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달봉입니다. 달봉이. 여러분 모두들 오늘 하루도 즐거웠죠? 저는 오늘 하루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모든 개미 투자자분들 모두 기분이 좋았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역시 기분은 너무 좋았는데, 하지만 저는 그 계좌에 돈을 계좌에 있는 그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도 저는 빼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저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 아무리 올라봐 본들 저는 뭐 뽑지는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형님, 누님, 그리고 동생님들, 구독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일단 우선 여러분들 혹시 삼성전자가 보통주가 오늘 6만원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보자 5만원을 돌파했죠. 상당히 기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저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삼성전자 지금 뭐 이제 시작인데 여러분들이 고점이라 생각하고 익절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서두르는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앞에 영상에서 제가 그렇게 뭐 얘기했다고 해서 아직까지 제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제 과거 영상을 하나씩 이렇게 보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낳은 그 편파 삼성전자 바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편파적으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재해석을 하는 삼성전자 바라기지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실 때 제가 삼성전자 외국인이 아직도 들어올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지금이 고점이다, 그거는 너무 성급한 판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1월부터 해서 한 6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덕택에 제가 지금 좋은 걸 많이 먹고 있는데 이제 많이 나았습니다. 목에 기관지 알러지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그리고 좋은 민간요법 올려주셔서 제가 힘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한 삼성전자 관련해서 6조를 순매도를 했는데, 그리고 가장 최근에 6, 7월이죠. 그때 보면 2조가 넘는 금액을 지금 순매수를 했어요. 그 덕택에 그 외국인의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꿈틀꿈틀거리면서 막 올라갔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갭이 지금 삼성전자만 지금 4조 이상이 지금 갭이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죠. 이제 하반기 시작입니다. 7월 이제 8, 9, 10, 11, 12 얼마 안 남았죠. 하반기 아직 여력이 있다. 6만원 훨씬, 보통주 같은 경우 6만원 이상이고, 그리고 우선주도 5만원 이상 충분히 갈 여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상반기 때 2020년 1월만 하더라도 그 지분 변동이죠. 삼성전자 그 증권 네이버 들어가시면 지분 변동이라 있는데, 한 지금 어제까지 합해서 9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지분 변동이 0.2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 4조가 들어올 여력이 있는데 그 이상이 더 들어올 여력도 있죠. 근데 그 여력이 올해 초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6만원 때 그때 가격이죠. 그때는 한 1%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0.7, 8% 정도가 여력인데 그 여력이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얼마든지 외국인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그 환율이 안정되면 물론 당연히 더 들어올 여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여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6만원 돌파하는 거는 지금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력과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빨리 익절을 하지 않는가, 그러한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그 익절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이유는 있지만 근데 삼성전자에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적어도 저는 제 철학은 몇백 몇천을 익절을 하셔가지고 그 돈으로 급한 여윳돈이 아닌 이상, 물론 익절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윳돈이라면 5년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보고 가실 분이라면 그 익절해서 저는 그 돈 가지고 과연 뭘 할까 궁금합니다. 제가 아마추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백 몇천을 가지고 익절을 하셔가지고 다시 또 삼성전자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 돈으로 뭘 할까? 여윳돈으로 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 너무 궁금해요. 그런 분들 혹시 일절 하셔가지고 뭘 어디에 쓰시는지도 댓글에 한번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 사용처를 좀 알고 싶어요. 저는 뭐 쓸 곳은 저도 엄청나게 많지만 당장 저는 뭐 지금 제가 여윳돈 아니면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굳이 뭘 지금 당장 익절을 하셔가지고 뭐 왜 익절을 하신다는 말이 또 다른 반면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빼실 수도 있겠죠. 뭐 다른 좋은 뭐 안 좋은 정보를 듣고 익절을 하셨다면 뭐 그분의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은 합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그랬듯이 늘 안 좋은 뉴스와 대외 여건이 안 좋을 때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있었는데 왜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가 우상향을 그릴까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삼성전자의 우상향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방송 내에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일단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반도체가 무조건 상승하는 이유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길래 6만원 이상 돌파를 하고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가? 그 이유를 좀 여러분들한테 저의 정보력으로 편파적인 제 해석, 긍정적인 제 해석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분기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분야 그리고 해외에 있는 글로벌 반도체도 전부 어닝 서프라이즈를 다 겪었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2분기 8조 이상 엄청나죠. 그리고 해외로 눈을 돌리면 뭐 여러 가지 업체들 많죠. 파운드리, 뭐 퀄컴도 있고 엔비디아, AMD 여러 가지 있지만 다 흑자입니다. 흑자. 다 상승을 하고. 하지만 그런 업체를 제가 단순 비교 분석을 해도 뭐 몇 시간을 잡아먹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은 물론 하락은 예상은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뭐 코로나 재확산이나 뭐 미중 갈등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재확산은 계속해서 뉴스가 나옵니다. 미중 갈등도 그렇고. 하지만 하반기 수요에 대한 뭐 불확실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반도체 가격 하락은. 하지만 가격 조정도 분명히 제한적일 거고 물론 모바일이나 게임 수요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하반기에는. 아마 그러한 선 반영이 지금 7월 말 이쯤부터 아마 선 반영이 되지 않는가 싶어요. 물론 반발 매도세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모바일 게임 수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바일은 지금 인도 중국 국경 분쟁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모바일뿐만 아니라 그 모바일에 들어가는 디램, 낸드 플래시 여러 가지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수요가 같이 늘어납니다. 동반 상승. 샤오미가 1위지만 곧 1위 탈환을 할 거라는 그러한 예측 때문이라도 지금 주가에 반영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뭐 반도체 상승은 분명히 100%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 5G하고 스마트폰 출하가 계속해서 증가가 일단 예상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따르는 삼성전자가 지금 폭락 떨어지지는 절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떨어져 보이 개인들이 익절을 하고 매도를 하는 양이 대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마음은 아프지만 하지만 그 반도체가 그 스마트폰에 딸린 그 디램하고 낸드 절대 무시 못하죠. 그 금액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중국은 화웨이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 1위라 했죠. 근데 화웨이도 지금 트럼프 아저씨가 엄청나게 때리고 있죠. 때리고 있다는 말은 역으로 생각해서
화웨이가 앞으로 스마트폰 출하도 어려울 수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어려운 틈을 타서 물론 중국에는 화웨이뿐만 아니라 샤오미, 미포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틈을 타서 삼성전자의 지금 점유율이 중국에서는 어마어마 작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옛 명성을 찾는다면 그게 따르는 반도체 수요 역시도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겠죠. 그 수요 곡선은 이제 곧 시작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반기에 반도체가 지금 보통 현물 가격이 코로나19가 완화가 된다면 현물 가격 상승의 조건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완화만 되면 강하게 반등도 할 수 있습니다. 현물 가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재용 부회장이 일전에도 과거에 발목 잡히거나 현재에 안주하면 미래는 절대 없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참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지금 이 복잡 미묘하고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흔들리는 이 반도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이재용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는 이유와 모든 게 지금 실천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 이 거대 기업이 이러한 얘기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자체는 철저한 분석과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엘리트들이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연구가 선 반영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앞에 5월 달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텔하고 연관도 있고 그리고 삼성이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성과를 낸다는 그런 보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33조를 시스템 반도체에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경기도 평택에 EUV 파운드리 공정이죠. EUV는 7나노 이상의 EUV 공정을 초미세 공정을 적용을 하는데, 이 EUV 파운드리 생산 라인도 투자 계획을 10조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미국에 공장이 있는 거죠. 트럼프 아저씨가 TSMC 보고도 미국 공장 만들어라 이런 얘기했죠.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트럼프 아저씨가 그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 그리고 TSMC 보고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얘기도 있지만, TSMC가 그 앞으로 삼성전자 TSMC를 잡아야 되겠지만, TSMC는 지금 60% 이상의 매출이 지금 팹리스 업체죠.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설계만 하는 업체죠. 뭐 퀄컴이나 엔비디아, AMD 그리고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지만 거기에 거의 60%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이라 들어보셨습니까? 하이실리콘에도 매출이 한 10% 이상이 됩니다. 그것만 따지더라도 엄청난데, 당연히 미국 기업한테 대부분 수주를 받고 있는데 미국에 투자해라 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들여다보면 화웨이도 지금 TSMC의 엄청난 고객입니다. 근데 화웨이 자회사의 하이실리콘의 매출이 10%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눈마금을 하려고, 입마금을 하려고 한간에는 TSMC가 미국에 트럼프 아저씨가 투자하라고 했을 적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 이유 때문이다 이런 말도 한간에는 떠도는데,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뭐 그럴싸한 그런 이유인 것도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현재 뭐 미국의 11나노 그 우리나라 공장에서 지금 미국의 공장에 그 텍사스 오스틴에 있죠. 2기가 그 반도체 생산 라인이 있는데, 그리고 미국 그 트럼프 아저씨 그 얘기를 해서 삼성은 유효용지까지 지금 확보 중에 있다고 하는데, 아마 미국에도 좀 증설을 하겠죠. 현재 미국에서 뭐 생산하고 있는 게 11나노, 14나노를 가동 중인데, 아마 추가 투자를 하면 EUV 최신 초미세 공정을 아마 도입하지 않을까, 이러한 이유도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맞물리는 게, 지금 인텔이 2022년, 2023년까지 7나노 공정을 밀렸죠. 이게 어마어마무시한 건데,
7나노 이상이 EUV 공정이 어떻게 보면 그 인텔이 종합 반도체 회사인데 자기네 자체적으로 그 공정으로 해서 만듭니다. 그때 시대에 좀 역행을 했죠. 변화에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매출 1위로서 전 세계 반도체의 거대 공룡입니다. 세계 1위죠. 하지만 최근에 엔비디아, AMD에 지금 굴욕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지금 7나노 AMD 같은 경우는 7나노 생산을 하고 있지만 지금 CPU 공정에서 GPU 공정도 마찬가지고 인텔은 이제 7나노를 뭐 연기를 했으니까 그 이유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인텔의 주가도 폭락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대에 역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는데 향후 인텔이 7나노 이상을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 이걸 과연 그 AMD와 경쟁업체에 있는데 AMD는 뭐 물론 TSMC에 뭐 아주 상당량을 지금 외주를 주고 있죠. 하지만 같은 경쟁업체가 외주를 주는 A라는 파운드리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TSMC에 AMD와 인텔이 같이 경쟁 관계에 있는데 둘 다 TSMC에다가 전량 물건을 주진 않을 거예요. 오다를. 그렇다면 7나노 이상은 전 세계에서 TSMC와 지금 삼성전자만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초미세 공정화 대행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배제하고 TSMC만 몰빵할까? 이건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인텔이 7나노 공정으로서 파운드리를 생산을 해낸다면 물론 우리나라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7나노가 또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무렵에 D램과 낸드 플래시 역시도 바로 따라가기 때문에 엄청난 다시 급반등을 할 수 있는 사이클이 다시 찾아옵니다. 분명히. 그전에는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그 모바일에 대한 D램과 낸드 플래시도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지금 하반기에 충분한 오다가 있을 거고 상승 여력이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얘기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믿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익절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두고 보십시오. 하반기 지금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분명히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기분 좋게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게 계속해서 정보가 들어오고 하는 와중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정보를 하나씩 여러분들 걸로 만들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캐치해낸다면 분명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은 계속해서 저는 갈 거라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인텔의 최근 행보는 7나노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적응에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시대가 바라는 초미세 공정은 지금 향후 AI나 5G, 자율주행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초미세 공정의 수요는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노키아 옛날에 우리 피처폰이죠. 노키아가 그래 잘 나갈 때 스마트폰으로 대세가 넘어갈 때 너무 자만했죠. 세계 점유율을 거의 뭐 절반 이상 독식하고 있는 노키아의 몰락. 그 노키아의 몰락을 보더라도 인텔과 어느 정도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은 향후 1년, 2년, 3년, 5년, 10년 뒤에 이 반도체 분야에 이 지각 변동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도 모르는 거고 거기에 따라 이재용의 광폭 행보는 최근에 제가 봤을 때 과거에 발목 잡히거나 현재에 안주한다. 그럼 미래는 없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된다. 이러한 마인드만 가지고 있다면 저는 삼성전자는 미래에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주가는 폭발하고 상승할 거라고 믿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엄청나게 좀 깁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얘기가 맞다면 뭐 좋아요 한번 정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좀 더 짧게 간추려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이 계속해서 6만원을 돌파하고 계속해서 아직까지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다시 한번 삼성전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삼성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요점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다른 정보가 있으면 같이 곁들여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영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누님들, 동생님들, 구독자님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